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열성유전자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열성유전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열성공유와 고급 열성공유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열성공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요새는 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제종에서만 배우는 좀 특별한 스킬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성공유란 일단 하나의 전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와 자손은 유전자 하나를 주고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와 자손이 우성유전자를 주고받았으면 표현형이 똑같았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에 부모와 자손의 표현형이 다르다면 열성유전자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즉 열성유전자를 공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열성공유다라고 하는 거는 표현형이 서로 다른 부모 자손 간의 열성유전자를 공유했다라는 뜻입니다. 단 여기서 남자 관계를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남자는 상염색체 유전이면 유전자를 주고받습니다. 반면 X염색체 유전이다라고 하면은 유전자를 주고받지 않고 Y염색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남자 관계에서는 조금의 표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을 주의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H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가 T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5번, 6번을 살펴보자면 지금 가나 발현 여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2번과 6번 둘이 가발현 여부가 다르죠? 그 뜻은 우성유전자를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다. 열성유전자를 주고받았다 해서 열성 공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6번 같은 경우는 나발현 여부가 다르죠? 그러면은 열성 공유를 통해서 소문자 T를 주고받았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관계 1번, 5번에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1번, 5번이 가나 표현형이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가랑 나에 대해서 모두 열성 공유가 가능하긴 한데 남자끼리 열성 공유를 했을 때는 꼭 괄호를 쳐주셔야 됩니다. 요 괄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상염색체 유전이면은 유전자가 맞다. 하지만 X염색체 유전이라면은 이제 유전자가 아니라 Y염색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열성 공유를 했을 때는 이 표기법을 통해 가지고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계도도 빠르게 열성 공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4번, 7번 정반대. 따라서 HT 열성 공유, HT 열성 공유. 그 다음에 4번, 8번 나발현 여부 다르니까 소문자 T 열성 공유. 3번, 8번 가발현 여부 다르니까 소문자 H 열성 공유. 그래서 이렇게 열성 공유다라고 하는 스킬은 우리가 이 구성원들을 봤을 때 열성 유전자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스킬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열성 유전자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5번, 6번, 7번이 가지고 있는 소문자 H 상대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둘 하나빵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소문자 H에 대해서 궁금한 상황이니까 가에 대해서 열성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열성 공유를 시도해보자면 5번은 1번과 가발현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소문자 H를 가진다. 단 괄호를 쳐주셔야 됩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2번과 가발현 여부가 다르다. 따라서 소문자 H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7번 같은 경우는 4번과 가발현 여부가 다르다. 따라서 소문자 H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고 나면은 6번과 7번이 무조건 소문자 H를 가지네. 따라서 기억에 빵을 넣어야 되겠다 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빵을 집어넣는 순간 이 괄호 쳤던 H는 알고 보니까 H가 아니라 Y염색체였구나 라는 것까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는 X염색체 유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사소한 팁을 드리자면은 열성 공유는 특히나 요 0과 궁합이 좋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열성 공유는 열성 유전자를 한 개 가지는지 두 개 가지는지 알아낼 수 있는 스킬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스킬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열성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가 나오면은 열성 공유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0이라는 숫자랑 열성 공유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도 3모 문제입니다. 교육청 문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DNA 상대량 조건이 나와 있는데 기억은 숨겨져 있어서 모르겠고 소문자 H DNA 상대량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소문자 H가 궁금하네. 가에 대해서 열성 공유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A, 6에 대해 가지고 열성 공유를 시도해 보자면 일단 1번 위아래에 열성 공유가 가능한 사람이 없으니까 패스. A 같은 경우도 표현형을 모르겠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4번과 6번은 둘이 가발현 여부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열성 공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H를 집어넣고 가면은 요 조건 보이시죠? 열성 공유를 하고 나니까 6번이 H를 무조건 가지네. 1 더하기 빵으로 쪼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빵이 나오자마자 6번이 기억을 안 가진다고? 그러면 한번 나에 대해서도 열성 공유를 해볼까? 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번과 6번 관계를 또 보면은 나발현 여부도 반대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소문자 T도 열성 공유를 했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번이 지금 소문자 T를 가지니까 기억에는 대문자 T를 넣으면서 문제 풀이가 진행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열성 유전자가 나오면 열성 공유, 빵이 나오면은 열성 공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그냥 열성 공유가 아니라 고급 열성 공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성 공유는 열성 공유인데 표현형을 모르는 사람 대상으로 열성 공유를 하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지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새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가계도에서 누군가의 표현형을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고급 열성 공유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가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는 여자고 B는 남자다 라고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C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의 표현형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인데 C가 만약에 가가 발현됐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C와 3은 열성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반대로 C가 가가 발현되지 않았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C와 6, C와 2가 열성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C의 표현형과 관계없이 열성 공유를 받아줄 수 있는 직계가 위 또는 아래에 존재하죠. 따라서 무조건 C는 소문자 H를 가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표현형을 모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열성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 상황을 찾아내는 것을 고급 열성 공유다 라고 합니다. 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나가 발현되지 않은 직계, 나가 발현된 직계가 있으니까 열성 공유가 어찌든 가능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소문자 T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C에 대해서 고급 열성 공유가 이렇게 가능하고 B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면 B는 아래에 가랑 나가 전부 발현된 남자, 가가 발현된 남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발현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열성 공유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나에 대해서는 발현된 사람, 안 발현된 사람이 모두 있으니 어찌됐든 열성 공유를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열성 공유를 진행했기 때문에 꼭 괄호를 쳐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성 공유를 베이스로 진행하는 이 고급 열성 공유 같은 경우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DNA 상대량 조건이 핵심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문자 T의 DNA 상대량이 주어져 있으니 2번, 6번 A에 대해 가지고 뭔가 열성 공유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나발현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소문자 T 열성 공유가 가능하다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6번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과 6번이 나발현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6번이 소문자 T를 가지긴 가지는데 괄호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A 같은 경우를 봐보자면은 A의 나 표현형은 모릅니다. 하지만 위에, 아래에 나가 발현된 사람과 안 발현된 사람이 모두 있으니 고급 열성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랑 A가 벌써 확정적으로 소문자 T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0은 무조건 니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알고 보니까 요 소문자 T가 아니라 Y 염색체였다
라는 것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형을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열성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자체 제작 문제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E, B, C가 가지고 있는 소문자 T, DNA 상대량 조건이 가장 핵심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둘 하나 빵을 넣어야 되니까 이번에도 한번 열성 공유를 시도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가 남자인 상황이고 B가 여자인 상황에서 열성 공유를 진행해 보자면은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열성 공유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 C 같은 경우는 나가 발현된 3번, 나가 발현되지 않은 6번이 있기 때문에 고급 열성 공유가 가능해서 소문자 T를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도 지금 나가 발현되지 않은 6번, 나가 발현된 1번이 있으니 고급 열성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B랑 C가 확정적으로 소문자 T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조건 기역에 빵을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형을 모르더라도 열성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열성유전자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열성 공유랑 고급 열성 공유 둘 다 상당히 자주 쓰이는 논리이기 때문에 꼭 잘 연습하셔가지고 문제풀이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